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서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65.7%로 떨어졌습니다. TBS가 의뢰해서 하는 자체 조사가 아닌 조사입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여론조사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지율이 63.8%입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문재인 지지율이 60% 중반대, 초중반대까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는 안보 문제에 대한 이 정권의 오만함이 확실히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정권이 적폐청산 1호라며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던 카이, 최근에 어젯밤에도 카이 임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근데 카이의 부사장, 김인식 부사장이 오늘 자택에서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정몽원 현대 회장, 그리고 남산국 대우건설 사장, 그리고 부산시장 등 여러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도 정권의 적폐청산 1호라는 카이 한국우주항공, 지금 정부를 대표해서 사실상 있는 유일한 항공기 제작 기업이죠. 이 기업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지난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찾는다고 지금 2달 반이 되도록 샅샅이 뒤졌는데 청구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이 수사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장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김인식 부사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김 부사장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 정권의 카이에 대한 수사가 도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거의 마구잡이식 수사로 가게 되면서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죽은 김인식 부사장은 하성룡 전 대표, 지금 영장 청구해서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하성룡 대표와 경북고 동기 동창으로 하 사장의 핵심 척근으로 이렇게 거론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검찰은 직접 수사를 받은 적이 없고 주요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8시 40분에 사천 시내에 있는 본인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직원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자신의 친구이자 전 사장이었던 하성룡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하는 날 자살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정권은 이 카이 한국우주항공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길래 이렇게 몇 달을 뒤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방향을 또 바꾸어서 뒤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뭐 뒤지다가 안 나오니까 심지어 입사에 있어서 부정청탁까지 지금 10여 명의 부정청탁을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채용 비리 관련되어서 영장이 청구되었던 경영지원본부장이 2번째 영장이 청구됐는데 또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채용 비리에 관련해서 전국의 공기업을 뒤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용 비리로 이렇게 구속되겠습니까? 아마 전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채용 비리에 자유로운 기관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정권은 자신들은 채용 비리에 무관하냐? 스스로 권력 핵심부터 한번 반성을 해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 카이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금융권에서 지금 대출도 안 되고 통장이 깡통이 된 회사로 지금 가고 있고
이달부터 임원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지금 할 정도로 이 나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카이가 비리의 복마전이라면 정권은요, 카이를 문을 닫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두 달 넘도록 뒤져서도 안 나온다면 적당히 해야지요. 이제 또 조사한다면서 온 사방에 뒤지어 제끼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노무현 정권처럼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말요, 이 정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시기에 북한에 800만 불이나 되는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통일부는 오늘 관련 회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는 회의를 열고 북한에 모자 보훈과 영양 지원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부분을 가결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이 사업은 결국은 지금 통일부가 희한한 논리로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추진한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인도적 지원이고 무엇이 정치적 상황입니까?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상황이 분리될 수 있는 겁니까? 북한이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이면 그것은 가능한데요. 우리와 서로의 생존을 놓고 죽이니 살리니 핵폭탄을 떨어뜨리니 미사일을 쏘니 연일 협박하는 나라에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통일부는 그래도 보는 눈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지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진전 여건을 봐서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이 극히 나빠지니까 이들이 이러는데요. 800만 달러에서 규모를 줄일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다 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지원을 하는 이 북한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8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2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이들이 초창기에 7, 80% 지지 나온다고 이 껍죽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지율이 높으니 뭔 일이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국민들이 대북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많겠습니까? 찬성이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 7대3 이상으로 반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저들이 불리한 것은 쑥 감추고요, 국민의 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유리한 부분에만 국민의 지지를 말하는데요. 오늘자 리얼미터에 따르면 핵개발이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53.5, 반대가 35.1입니다. 9월 10일 날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68.2%가 찬성을 하고 60%가 독자 핵개발을 찬성을 합니다. 9월 8일 갤럽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6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60에서 70에 이르는 국민들이 핵무기가 독자 개발을 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대세고, 심지어 현 여당 지지자층에서도 그것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통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끌고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와 핵심 몇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외면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여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절반 밑으로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고 지지율이 무서운지 알겠습니까? 제가요, 절대로 여론조사 잘못됐다 소리 하지 말라고 보수 지지층에 말합니다. 왜?
좀 있으면 떨어졌어요. 그때 낮은 여론조사를 보고 이거 여론조사 잘못됐다, 너네들도 잘못됐다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핑계로 삼을 수 있으니까 여론조사 100%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인내를 가지고 조금만 참으세요. 자, 사드요. 결국 80%까지가 배치에 찬성을 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사드뿐만 아니라 전술핵과 독자 핵 개발에 대해서 국민들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니까 빨리 국민 의사대로 하기 바랍니다. 너들 좋을 때는 국민의 지지율 핑계 삼고 너들한테 불리한 거는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 뭐 이 투표에서 이긴다고 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까? 한 토론회 가보니까요. 당신들 지지하는 패널조차도 속으로 이래 갖고는 틀려먹었다고 지금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요, 끝이 보입니다. 자, 지금 문꿀 오설이라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 부대 문바들이 댓글에 있어서 몰려와서 과거는 이 공격을 하는 댓글로 사람을 초토화시켰는데 이제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댓글이 잘못됐다고 비판적 댓글이 붙었을 경우 단체로 몰려가서 비공감 비추천을 눌러서 댓글이 사라지게 만들거나 문 대통령을 온호하는 댓글을 무더기로 올려서 앞에 쓰인 비판 댓글을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는 이 문꿀 오소리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꿀오소리라는 것은 꿀을 좋아하는 오소리, 이 너구리 비슷한 동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문꿀 오소리라는 것은 문 대통령을 꿀같이 좋아하는 오소리 집단이다 라고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 문골 오소리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자발적 참여가 아닌 전략을 짜서 댓글 공작을 하는 행동 요령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 같지만은 분명히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다. 특정 기사에 정부를 까는 댓글이 올라왔다고 트위터에 랭크가 뜨면 가서 댓글을 쓰거나 비공감을 몰아주는 행동 요령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나 과거 이들이 지금 문 정권이 조사를 하는 이명박 정부 시대에 이 댓글 공작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국정원이 돈을 주면서 시켰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한다. 이 차이가 있다는데요. 제가 볼 때요. 이 자발적인 부분도 이 선동과 한마디로 더 나아가서 무시무시한 정오와 선동을 담아서 이 특정 이념에 매몰된 자들이 계획을 짜서 하게 되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국정원이 찌질하게 좀 모질하는 자들을 사가지고 댓글 다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장기적 후유증은 훨씬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국정의 댓글 부대는 그나마 돈을 풀어서 아래로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라도 했다 칩시다. 그 국정원 댓글 부대들이 다른 댓글을 보고 이 사회에 솔직히 말하면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 찌질한 댓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거나 한마디로 그걸 가지고 그런 어떤 돈을 대가로 해서 성의 없이 이 비자발적으로 했던 부분이 무슨 사회적인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많은 거지요. 그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식으로 특정 이념에 매몰되어서 선동에 매몰되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요. 문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여민주주의가 댓글 다는 거라고. 그래 대통령이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라고 선동을 하니까 촛불 혁명에 나선 사람들이 한마디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매몰되어 가지고 광신도처럼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돈을 받고 하는 심부름꾼하고는 달리 답이 없는 겁니다. 히틀러가요. 과거에 선동을 할 때 히틀러의 밑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열렬한 히틀러 지지자들을 했던 사람들한테 2차 대전에 지고 난 뒤에 독일이 다 망가지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뒤에 그들에게
자, 너네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걸 깨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독일 사회가 히틀러의 선동에 의한 독일 국민의 자발적인 광신도적 참여로 망가진 이후에 회복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요. 댓글 부대 공작한 거 그거 잡아 가두고 혼을 내면 그거는 그냥 끊어집니다. 돈 안 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강하겠습니까? 반쯤 사이비 교도같이 미쳐서 날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후유증이 크겠습니까? 그럼 비교할 바가 없는, 저도요, 수없는 이런 댓글 폭력에 시달리는데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자 한마디로 문화혁명같이 목소리 크고 폭력성이 있는 집단이 한마디로 익명에 숨어서 대중을 빙자해서 이 자유로운 사회의 공론화를 막는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언젠가 질리면 다 등을 돌릴 겁니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입니까?